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스카이입시 교육의 명건재 수학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제 모의 논술고사 한번 문제 좀 6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는 무조건 수학 6문제 이렇게만 봅니다. 수학 6문제를 90분 내에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건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한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 정도 요 정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요 정도 난이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고요. 뭐 뒤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범위는 공통,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까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 수준이 약하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자연계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대학교는 약학대학교를 보유한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약학대학을 보유한 캠퍼스입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2는 약학대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긴 하지만 2개 영역 합 6개 6 이내 이렇게 좀 러프한 기준이 있으므로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평소에 본인 실력이 그 정도 나왔다 하면은 어렵지 않게 준비해서 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약수령 논술 각 대학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대치동 강사진들이 이제 순환 강의하면서 서울대 뭐 비롯해가지고 여러 또 전문성 가진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 1은 전체 자연계 모집 단위를 전체 모집 단위를 말합니다. 약학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열 2 이렇게 구분되고요. 고사 시간은 90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문제를 90분 안에만 풀면 되는 건데 문제 하나하나의 수준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과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적분은 조금 약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겠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범위가 다 들어가는데 3문제로 좀 밀도 있는 그런 수준의 수리 논술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학대학 빼고 이제 인문 자연 체능계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국수형 탐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만 들면 된다. 요 기준을 만족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이후에 예출 좀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허수 단위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으로만 뽑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과들이 있죠. 특히 전자 및 정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1명 이렇게 뽑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글로벌 학부나 뭐 이렇게 해서도 뽑고 있겠죠. 네. 총 242명을 문이과 다 포함해가지고 242명을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의논술고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준의 모의논술고사 수준이 좀 요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px가 3차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3차 다항식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x의 3승 이렇게부터 시작하겠죠. 자, 1번 조건 보니까 이제 나머지 정리가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은 px라는 녀석은 x-1, x-3 참고로 요거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죠. 요로 나눈 나머지는 어차피 얘가 x의 3승부터 시작하는 놈이므로 몫을 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1차식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p0가 14고 p1이 0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때마침 x에다가 1을 넣는 순간 요 목 부분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즉 요게 의미하는 거는 a와 b를 더했을 때는 0이 된다. 즉 b와 a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a, b에 대해서 나머지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다. 요게 하나 나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알파 베타는 B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있는 조건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은 이 녀석을 그대로 절대값 그 자체를 제곱해버리면은 얘는 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곱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알파에다가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한 꼴이다. 여기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A, B, C를 각각 한번 구해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x 플러스 c와 ax 플러스 p 이렇게 전개를 했죠. 전개해 놓고 아까 전에 보니까 a 플러스 b가 0이다 여기까지도 알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라는 것까지도 알았으니까 전개를 쭉 해보니까 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한 거구나. 이거를 고제로 a와 b를 여기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4b는 5다 라고 나왔고, 아까 전에 봤는데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이런 식도 있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은 a와 b가 뭔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A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1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B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취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P0가 14라는 조건을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조건에 나와 있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한번 써야겠죠. 왜냐? C가 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따라서 0을 대입했을 때 C만 남으니까 남는 C 값은 즉 5가 됩니다. PX를 전부 다 A, B, C 다 구함으로써 싹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숫자만 대입하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2번 문제는 수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자, 요걸 보면은 A의 3항과 A의 5항이 요런 관계로 돼 있다. 그럼 좀 정리해서 해보면은 A 3항 더하기 A 5항은 6이다. 즉, 요거는 A 3항과 A 5항에 있는 A 4항이 3이다 라는 걸 등차 중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양수다 라고 해서 절대값을 벗겨내 버리면은 A의 5항과 A의 7항은 같다, 요런 결론이 나와 버리죠.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둘의 부호는 반대구나. 즉 벗겨낼 때는, 절대값을 벗겨낼 때는 A 5항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7항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여기서 A 5항과 A 7항의 관계를 또 보니까 등차 중항으로 A의 6항은 1이다. 여기까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보면은, 자, 아까 전에 등차 중항 이용해서 A4가 A의 4항이 3이 된다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둘은 어차피 공차가 0이니까 A6가 1이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왔으면은 어차피 초항과 공차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2는 5가 된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조건이 3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fx의 최고차항은 2부터 시작하는 어떤 함수꼴이 되겠구나, 다항함수꼴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은 보니까 f의 1 플러스 2분의 h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딱 봐도 뭔가 미분계수꼴로 바꿔놓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얘는 봤더니만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1 값은 0이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2번을 한번 미분계수꼴로 정리를 해보면은 요 녀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1 플러스 2분의 h 마이너스 f1 0이니까 뭐 붙여도 상관없겠죠. 분의 h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h가 아니라 2분의 h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얘 정리하면은 뭔가 f 프라임 1은 1이다 라는 어떤 식이 나오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F0과 F1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뭡니까? 이 3승 밑에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해놓고 나온 조건들 3개를 이용해서 a, b, c 값만 모두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최고차항은 2x의 3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해서 미분계수 f'1 값이 1이다 라는 것도 알아냈고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 뒤에 있는 것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각각의 숫자만 대입해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프라임은 이 함수 fx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수원수투 아닙니다. 참고로 공통수학이에요. 공통수학인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워낙 예전에 했던 거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자,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A와 B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즉 A와 B를 뭐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벤 다이어그램 전체가 어떤 U 부분 집합이다.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교집합 부분의 원소는 1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교집합 부분에 1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 숫자는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2개가 말하는 것, 즉 넘버 A, 그러니까 A의 원소 개수가 2개라면은 B의 원소 개수는 4개가 되고, 얘가 만약에 3개라면은 B도 3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있겠죠. 자, 문제 보니까 함수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네요. 1대1 함수인 F의 개수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B라고 하고, 그리고 1대1 함수이고 이런 순서를 따른다면은 얘를 C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구하는 게 ABC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 ABC 구해가지고 각각 근이 요거 다음에는 GX는 이 녀석들을 뺀 거를, X에서 요 녀석들을 뺀 것들을 각각 인수로 갖고 있겠죠? 즉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 ABC만 구하면 되는 거고, 각각의 ABC는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뭐예요? 자, 어떤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뭐 1, 2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B라는 집합 안에는 뭐 1, 3, 4, 5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대1 함수라면은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각각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화살표가 다른 데로 가거나 상관없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 다른 B의 원소에 대응만 하면 1대1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함수이자 그리고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1대1 대응은 뭔가요? 공역에 있는 원소들도 정역에 있는 원소와 각각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2개, 4개로는 어림없겠죠? 얘도 이렇게 A가 1, 2, 5, B가 1, 3, 4일 때 5가 뭐 4한테 가든지 화살표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하나씩만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즉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 조건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1대1 함수긴 한데, 그럼 다시 한번 5를 이렇게 보내볼까요? 한번 4, 5 이렇게 돼 있는데 1대1 함수긴 한데 이 정역의 원소 크기 순서에 따라 치역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1은 1에 갈 때 2는 3에 간다.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B에서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은 1, 2에 각각 대응하는 녀석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C와 A의 차이점은 여기서 화살표를 A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엇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화살표끼리 서로 엇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예시 답안을 보면은, 자, 1대1 함수일 때는 경우의 수가 집합 A의 원소가 2개, 3개인 경우가 있겠죠? 각각 2개일 때, 3개일 때 몇 가지 화살표가 나오는지 요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보니까 쭉쭉쭉 보니까 A 교집합 B가 1이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했고, 첫 번째 경우 A의 원소 개수가 2개면은, 자, 2개면은 이런 경우예요. A라는 게 있고 1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 녀석은. 근데 남은 것들은 뭐예요? 2, 3, 4, 5, 4개가 남았죠? 얘는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A집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선택된 녀석이 2라고 칩시다. 2라고 쳤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B는 1 포함하고 2는 없는 3, 4, 5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거겠죠. 1, 2 그리고 1, 3, 4, 5 이렇게 있을 때 1대1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아, 여기 1, 3, 4, 5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순서 고려해가지고 배열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서는 4개에서 1개 고를 때는 4 퍼뮤테이션 2를 곱하는 게 첫 번째, 이때는 뭐예요? A집합 개수가 원소 개수가 2개일 때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A집합이 원소 개수가 3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은 나머지 B는 자동으로 원소가 정리가 되겠죠. 이 녀석들의 순서도 고려해야 되니까 3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즉 요거는 두 번째 경우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될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A는 8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3, 3 이럴 때밖에 없고, 자, 집합 A의 원소 개수 정하는 거는 4개 중에서 일단 2개 먼저 뽑으면은 B는 자동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36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 C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A가 2일 때와 NA가 3일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거 4개 중에서 1개 고를 때니까 NA가 2일 때,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2일 때, 요때 말하는 거구나. 하나 고르고 나면은 집합 B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1, 3, 4, 5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치면은 얘는 순서 상관없이 4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은 알아서 배정이 됩니다. 왜냐? A라는 원소가 1과 2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4와 5를 뽑았다고 칩시다. 4와 5를 뽑았다 치면은 1과 2에는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겠죠? 즉 B의 원소 4개 중에서는 뽑기만 2개 하면은 순서는 자동으로 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대신에 컨비네이션을 쓴 겁니다. 이거는 NA가 2일 경우일 때, 그리고 요 경우는 NA가 3일 경우겠죠. 자, 4 컨비네이션 2만 있어서 좀 당황했을 텐데, 자, 4 컨비네이션 2는 기본적으로 A의 원소, 추가 원소 2개를 일단 뽑는 과정이고, 뽑는 순간 B는 3개는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뭐 순서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곱하기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더했을 때는 나오는 건 C는 3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 아까 전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12분의 A, 6분의 B, 6분의 C, A, B, C에다 각각 적절한 값을 대입해 보니까 이 녀석은 7, 6, 5라는 게 나와서 G12는 210이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은 부분점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A 구하는 거, 그리고 B 구하는 거, C 구하는 게 각각의 부분점수가 들어갑니다. 최종 답도 여전히 부분점수가 있겠죠. 모두 답을 마지막까지 구하지 못 구했더라도 뭔가 풀이 과정을 좀 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점 P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x는 보니까 미지수가 없어요. 계수에 미지수가 없으면은 뭐 프라임 값도 바로 알 수 있겠죠.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돼 있고, 점 P가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x좌표가 P라고 가정했을 때 y좌표는 P의 3승 마이너스 4P 요렇게 되겠죠. 얘가 기울기가 뭐예요? f 프라임 P, 접선 기울기는 요렇게 됩니다. 요 녀석은 기울기, 요 녀석은 점이다.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P에 대해서
방정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뭔가 A와 P의 관계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모범 답안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접선 방정식을 구해서 A와 P를 관계를 보니까 자, P제곱과 3 플러스 2P가 0이다. 즉, P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두 개가 나오겠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 보니까 함수 fx 그래프와 점 P에서의 접선, 그래프와 접선이 교점 개수가 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에 접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요런데 접선이 있다 라고 가정하면은 반드시 윤석은 접점과 어떤 3차 함수 그래프의 또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즉 최소한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요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는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런 직선이 아니라 뭔가 변곡점에 걸쳐 있는 이 변곡점의 접선이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일단 P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교점 한번 구해 보니까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까 전에 요거 교점 구하려고 했는데 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극대, 극소를 각각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4가 0보다 큽니다. G4가 0보다 크므로 반드시 그 사이에는 GC가 0인 C가 2분의 3과 4 사이에는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정식, 아까 전에 구했던 GX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2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P점이 여기일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P점이 여기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도 어딘가에서 그래프와 만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가 2개 나온 경우가 되면 안 되므로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P는 0밖에 없는 겁니다. P가 0밖에 없는 경우는 언제다? 여길 지날 때입니다. 여기에 접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조금 수직처럼 그리긴 했는데 여기 기울기보다는 가파르고 여기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변곡점을 지날 때 접점은 교점, 그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심화 미적분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자, y가 뭐 이렇게 돼 있고 t에 대해서 좀 뭔가 매개가 돼 있네요. 이 직선과 요런 뭐 어떤 곡선이겠는데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구할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 놓고 풀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t는 x의 탄젠트 제곱 x다. 이런 식으로 해서 x좌표를 구했습니다. 근데 구하려고 했더니 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젠트 안에도 x가 들어져 있습니다. 뭔가 x는 뭐다 라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문제에서 x좌표를 ft라고 했으니까 ft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t 플러스 t는 ft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f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안에 ft가 들어가 있어서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식 자체는 모두 t에 대해서 정리가 돼버렸죠. 요게 결과적으로 ft를 정의하는 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알아볼 겁니다. 자, f 알파가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t 대신에 알파를 각각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있겠죠? 알파 넣었을 때는 나오는 값이 뭐 나올 텐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4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1이 됩니다. 그러면은 f 알파는 뭐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모범 답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x좌표는 이렇게 있고 ft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니까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파를 대입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썼더니만 2분의 파이가 알파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프라임 값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ft 값 얘를 각각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 녀석을 미분하면은 자 ft는 미분 그대로 미분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탄젠트 제곱 ft를 미분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만 한번 봅시다. 탄젠트 제곱 ft는 이 탄젠트 ft에다가 탄젠트를 미분하는 것 세컨트 제곱 ft가 있고 또 탄젠트 안에 ft가 합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f't도 곱해줍니다. 요 탄젠트 제곱 ft 미분한 값이 이렇게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분해서 정리한 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알파가 2분의 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만 그대로 넣어가지고 f 프라임 알파가 뭔지 한번 구해봤더니만 2 플러스 파이분의 1이다 라는 거를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값들을 다 구했으므로 대입만 하면은 충분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고려대 세종 캠퍼스 약수령 문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문제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답을 정확히 못 구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써봐서 부분 점수를 획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